2025년 3월 17일 중앙당직자, 지도당 위원장, 최고위원, 상임고문님들과 당대표 주재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4일 판결을 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는데 14일이 지나고 오늘도 아직 언제 판결을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좌파들이 6명을 채웠으면 14일날 무조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 또 불법적인 대통령에 대한 인신감금, 구속, 그리고 석방,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불의의 과정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깨치신 것 같아요. 뭐 좌파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기를 바라고 자기들이 뭐 지금 한간에 뭐 8대0으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좌파들은 뭐 6명만 확보하면 14일날 무조건 했을 거다. 근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문영배 같은 자가 어떤 상황의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자꾸 끌면은 헌법재판소가 딴 생각을 갖고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소위 당연히 탄핵될 거라고 생각했던 민주당이 지금 뭐 길거리에 나오면서 난리들을 하고 있는데 발등에 불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 그것은 국민들이 이미 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지금 각하라는 얘기는 이 내란 몰이를 했고 내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국회를 그 내용이 한 80% 정도 들어가면서 탄핵 소추를 했는데 국회 측 변호사 말대로 헌법재판관의 권유에 따라서 내란을 뺐다. 이것은 짬짬이고 그 자체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하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헌법재판소의 13가지의 문제점을 제가 직접 하나하나 만들어서 공지를 했고, 또 그 중에는 21대 선거의 이 연수월에 대한 재검표에 대한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측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사실은 전수조사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뭐 이영돈 PD 말로는 서버도 3개월 동안 임대했다가 다시 서버를 돌려주니까 지금 있는 서버에도 내용이 안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자체가 하웨이, 중국의 하웨이 제품은 미국이 알레르기 반응식으로 하웨이 제품을 금지시켰던 이유는 하웨이 제품이 간첩 행위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해서 금지를 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럼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했는데 21대 연수월의 선거의 사전선거 부분이 4만 5천 6천 정도 됩니다. 그 전수조사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 시스템으로는.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선관위가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부정 채용만 해도 800건이 넘고 관련된 게 또 위법사항에 8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선관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원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입만 내면은 떠드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관련해서 묻혔던 일들이 있습니다. 무한 비행기 참사 사건은, 무한공항 참사 사건은
이거 왜 다들 가만히 있죠? 이거 특검해야 됩니다. 특검. 그런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도출됐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언론 방송도 어느 날 제주 항공기라고 떠들면서 덮어버렸잖아요. 그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한 10가지 정도를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갑자기 한 여행사에 의해서 이 국제 여행이 재개가 됐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광주 공항을 없애고 무한으로 전체적인 통폐합을 통해서 하자. 그리고 규정상 그 시멘트에 둔덕을 설치하는 그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전임 책임자가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국민들의 의혹이 많으니까 특검을 통해서 선관위의 부정채용 문제라든지 부정선거 문제도 특검을 통해서 하고 무안공항의 참사 부분도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묻혀져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 탄핵 좋아하고 특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있는 거 보면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리고 저는 뭐 당당하게 얘기하죠. 자유민주주의체에서 선거에 불복하는 행위,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졌는 척 이기는 척을 괴롭히는 행위. 그 다음에 여당이나 집권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는 행위. 이게 대선 불복이거든요. 가장 나쁜 겁니다.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을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내란 수괴는 저는 이재명이다. 당신들이 그런 행위를 했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은 안 떠들어요. 아있어. 아무튼 어쨌든 뭐 좀 민감한 문제는 아예 안 떠들어. 근데 침묵한다고 그게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의혹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김상욱이라 같은 그런 자 하나를 공천 냈는 놈부터 때려잡아야 되잖아. 김상욱이 공천 낸 놈부터 한동훈부터 때려잡아야 되잖아. 저런 놈이 어디 국민의힘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탄핵 안 되면은 죽을 때까지 단식한다는 뭐 그런 어디 별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지금 돌이켜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해놓고 자유투표 들어가자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62명의 이탈이 생긴 거고 또 이번에 같은 경우도 탄핵 소추 표결하는데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는 놈은 다 표결해가 찬성 찍었더니 딱 정해지잖아요. 12명 들어가서 12명이 찬성 찍었으면 그 놈들이 배신자잖아. 그거를 또 권선동이나 권정진이나 뭐 조경태, 안철수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뭐 한동훈은 편은 없지만 한동훈 이런 인간들이 다 가가지고 뭐 투표하러 갑시다. 투표 참여합시다. 이래가지고 이 작당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뭐 죄지었습니까? 국민의힘한테 표 찍어진 죄밖에 없다니까. 선거 때 그냥 국민의힘만 나오면 표 찍어준 죄밖에 없다니까. 그게 제가 제일 큰 죄지 사실은. 왜 큰 죄냐. 이럴 줄 몰랐느냐는 거야. 한번 속았댔지. 계속 속고. 제가 지난번 토요일날 집회 때 말씀드렸듯이 배신했는 자들에 대한 단죄를 못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배신자가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쉬움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이번 이제 계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의 10년 투쟁을 보셨을 거다. 그날 단상에 와서 연설하는 중에 하시는 분 중에 3개월 투쟁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허평한 장군님하고 내가 웃었는데 이제 우리는 9년째 싸우는데도
걸어가시는 거 보니까 태극기 들었는 분들, 성조기 들은 분들, 깃발 들은 분들이 더 힘이 나게 걷더라고. 힘이 나게. 그래서 지금 연설하시는 분들 뭐 세이버 코리아나 근데 연설하는 거 보면 다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다 그대로 하시니까 그 또한 뭐 계몽을 잘 한 거구나 이래 보는 거고 이제는 날짜가 시간이 뭐 없고 지금은 헌재가 거의 결정을 다 한 것 같아요. 날짜 정할 것만 남아있다. 이제 토요일 일요일 평일을 안 했다는 것은 대강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발표만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각 하나 기각이 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일이다.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OECD 국가 중에서 정부 사람들을 29번을 탄핵을 시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탄핵건이 13건이에요.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을 비롯해 13건이야.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OECD 어느 나라에도 미국이든 뭐 어느 나라에도 거기에서 지도자가 국가의 원수가 겸 안 할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산부터 해가면 발목을 다 잡아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좀 용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뭔지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자유민주 권리 이거를 인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넘겨준 건지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다. 이번 이제 그 탄핵 부분이 대강 정리가 되고 나면은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에 정말 이 부서에 대한 정부 기관에 대한 개혁을 거의 못했어요. 정부 기관에 대한 개혁을 이번에 선관위나 헌법재판소 또 공수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정부 기관에 대한 개혁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그냥 헌법기관으로 독립시켜 놓으니까 그 독립된 헌법기관이 헌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그런 기관 비슷하게 돼버렸더라. 그러면은 고인물이면 결국 고인물은 썩게 되고 썩게 되면은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개헌 문제가 얘기 나오면은 이 개헌에 정부 기관에 대한 개혁적 개헌들이 좀 필요하겠다. 또 정치의 행태,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봤고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방송이나 또 집회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결국은 정치 개혁을 하지 않고 정치, 정당, 정치인의 개혁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언제라도 위험에 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지금 굉장히 가슴이 먹먹한 상태로 계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를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연속된 집회를 뭐 2월부터 매주 이렇게 집회를 가졌습니다. 확정된 날짜는 아니지만은 저는 사실은 기대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는 것이 정인데 이 나라가 정의로만 가지는 않더라 라는 그러한 우려되는 마음이 많고 또 그것은 자당을 탄핵했는 정당이 아직도 탄핵했는 세력들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또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당위성들을 자꾸 얘기하는
그러한 행위들 또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나?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임덕기 상임고문님 뭐 90 되셨지만은 이렇게 또렷하신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입장으로 돌이켜 가보면은 그 인간들만큼 안 똑똑해서 좋은 진리는 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아픔들을 알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루를 마지막 보루를 수호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제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몰라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개조 리셋이라는 부분은 같이 못 가는 사람들은 못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거든요. 체제가 무너지도록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는 여적죄에 해당하지. 당으로 부르서는 그냥 해당 행위가 아니고 반국가 행위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국민의힘도 살아남으려면은 지금부터 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제가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제가 당서열 3위로 있으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62사람을 제명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앞장섰어. 이정현 당시 당대표한테 윤리를 바꾸겠다. 윤리위원들 다 바꾸고 이제 윤리를 열어서 탄핵했던 세력들을 그때 정리를 했으면은 뭐 그 사람들이 바른정당을 가든 그거는 그 사람들 문제고 당의 정의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체제를 흔들어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문재인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뿌리를 안에 들어가면은 다 문재인 때 일을 벌려놓은 거잖아요. 공수처, 헌법재판관에 우리 법 연구에 사람들 다 집어넣고 안보 부분 다 무너뜨리고 한미동맹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문재인의 대가를 통해서 그런 얘기 생각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시간 지나니까 그때 탄핵 주동했던 사람들 제명시키겠다고 지금 박안수 경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이런 분들이 끝까지 저랑 같이 붙어줬죠. 그런데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퇴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단죄를 못한 겁니다. 그때 단죄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자유우파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정당이면은 체제를 흔들면은 이건 여적행위잖아요. 그냥 해당 행위가 아니에요. 그때 하지 못해서 사실은 전주의 한이 있죠. 그랬으면은 국민의힘에 또 투표 더 갑시다 해놓고 어느 놈이 찬성하는지도 모르니까 찬성한 사람들 잡아내자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들 안 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투표 더 가자 하는 순간에 탄핵 소추가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찬성했는지 몰라요. 물론 자기가 찬성하겠다고 떠든 사람이야 있지만은 그런 소위 이 무기명의 장막 뒤에 숨도록 만들었던 사람들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국민들이 죄 지은 것도 아니잖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승리가 소위 김일성의 공산사회주의보다 확실하게 승리했는 이러한 체제를 흔들고 무너뜨리겠다. 중국 공산당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중국 공산당 회의에 참석하는 인간들이나 그런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리셋이라는 얘기는 이 판을 제대로 뒤집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뭐 대통령 그러면은 뭐 탄핵되면은 성복합시다. 그것은 일반 법적인 얘기고, 아직 탄핵 뭐 얘기도 안 나오는데 무슨 성복이고 지랄이고, 그러면 확실하게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냐 하는 거. 또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 문재인이 정권 잡고 우리가 5구 대선 이후에 다 사라진 태극기를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그 서슬퍼럴 때 문재인 정권 퇴진과 문재인의 여적죄를 고발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그 목소리가 없었으면 지금의 아마 국민의힘의 4선 이상 3선 이상 사람들 문재인한테 박수 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제 안 된다. 국민들을 이렇게 아프게 마음 아프게 하고 가슴 졸이게 하고, 쟤들은 뭐 몇만 몇십만 가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몇백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분도 있고 단식하는 분도 있고 삭발하는 분도 있고, 우리 공화당 같이 9년 그럼 나는 날짜 재는 거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뭐 9년 5개월 이렇게 하니까 뭐 그게 9년 5개월인가 뭐 이렇게 그냥 대강 보는 거지. 근데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 제가 쓰는 용어잖아요.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김일성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싸움을 어떻게 끝낼 거냐는 이제 근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본 고민을. 이 싸움을 어떻게 끝내야 되지? 이번에 들어보니까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 행정부, 경찰 곳곳에 민노총 뿌리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작용화가 된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라도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노동당에 의해서 김일성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잖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국민들이 저항 없이 그냥 갔으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고맙게도 그것이 계몽령인지 그것이 혁명의 길인지 그것이 개혁의 길인지 그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국민들이 조금은 진실 정의 쪽에 가까이 갔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그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공화당이 했던 뭐 그날 집회에서 허평한 장군님 말씀 다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더라. 저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 우리 공화당이 고민을 하는 부분은, 이런 상태로 가면은 뭐 대통령이 돼봐야 이제 허수아비인데 계속 탄핵 남발하고 탄핵 29번 탄핵 시도에다가 13건 헌법재판소 올렸다가 8건 다 기각되고 이제 5건 남았어. 5건 남은 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그 다음에 박성재 장관, 그 다음에 뭐 검사 뭐 이래 있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를 왜 자꾸 빨리 하라 그러지? 그거는 저 새끼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윤 대통령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 얘기 안 하니까 한덕수 총리 빨리 하라는 거야. 그러면 기존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그냥 기정화시키고 가는 건가? 지금 뭐 한덕수 총리가 나와가지고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윤 대통령 기각되면 바로 윤 대통령 체제로 들어가는 거지. 한덕수 총리는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잘못을 느끼면 그만두든 말든 그래 알아서 하는 거지. 한덕수 체제가 뭘 그래 중요합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근데 왜 한덕수 총리 뭐 길을 쓰고 한덕수 총리 빨리 탄핵을 선고하라는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이 그 의미가 뭐
한덕수 총리 탄핵에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계신 분들한테 한 여쭤보고 싶은 거야. 한덕수 총리를 빨리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기각대가 각하대가 나오면 끝나지. 그럼 한덕수 총리가 했던 말들이 비타무리하게 했으면은 자기가 죄를 느끼면은 총리 그만두면 끝나는 거고, 총리 새로 임명하면 되는 거고.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총리 빨리 하라는 거야. 또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은 목소리 내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해. 그래 내가 한덕수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면 한덕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이번 탄핵 과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를 아프게 한 말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면 끝나는 거지. 무슨 뭐 의미를 둡니까? 저는 하나도 의미 둘 일이 없다. 하나 의미 둔다 하면은 조기 대선 원하는 놈들만 의미 두는 거야. 조기 대선 관리를 한덕수 총리가 되면 아니 그게 무슨 윤 대통령 탄핵되고 조기 대선 되려면은 아직 60일이 남았고 탄핵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야지. 뭐 탄핵된다고 한 자리 깔아놓고 한덕수 빨리 총리 빨리 해라. 그 말하지도 않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 한덕수 임명 빨리 되면 탄핵 기각되면은 뭐 최상무기가 임명했는 헌법재판관이 한덕수가 그 정도 용기 있는 것 같은 사람 같으면요 걱정을 안 한다. 제가 한덕수 총리 빨리 그만두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걱정을 안 한다. 걱정을. 한덕수가 그 정도 용기 있어가 자기 이제 탄핵 인용 안 되고 나가지고 기각대가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최상무기가 임했는 헌법재판관 2명을 막구를 시켜요. 무슨 말 같은 소리들 하고 있느냐고. 부정선거 얘기할 때도 제가 그만큼 얘기해요. 99명 거짓말, 서버 들고 온 거 거짓말. 왜냐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이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당이기 때문에 정광훈당하고 또 다르잖아요. 우리 당은 부정부패 하면 죽잖아요. 우리 당의 당원들이요. 당 대표나 지도부들이 부정부패한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위대하면서 무섭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센 거예요. 근데 우리 공화당이 예측도 틀리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맨날 말만 하면은 뭐 틀리고 요즘 맨날 말할 때마다 돈 얘기하니까 막 뒷골이 아파 죽겠는 거야.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한덕수 총리가 뭔데 대통령보다 빨리 하라고.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하는 소리야. 왜지 알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할 얘기 없어서 그런 거 할 얘기 없어. 솔직히 말로 윤 대통령 얘기하려니까 겁도 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보더라도 판을 못 보는 거다. 나경원 의원이 뭐 나중에 뭐 판결은 그것도 잘못된 거야. 내가 문자 하나 보내려고 전화 통화 하려고 하는데 지금 판이요. 14일날 벌써 6명 확보됐으면 14일날 좌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선언해버렸어요. 판결해버렸다고. 6명 확보됐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좌파들 알죠? 제가 우리 탄핵 때 하루에 3,000통 문자 들었는데 저 혼자 전화번호 안 바꿨어요. 전화번호 다 바꿨다니까 국회의원들. 저 전화번호 안 보고 딱 버텼지 이 새끼들. 나중에 딱 기록해놨다가 전부 고발 조치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자 이제 탄핵 정국은 이랬던 저랬던 이제 마지막 고비에 와 있어요. 그 다음 뭐 할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뭐 최고위나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자, 각 하나 기각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로 갈 거냐. 그러면은 내란 수사는 계속하고 윤석열 대통령 밖에 나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내란 수사 그냥 해서 내란죄로 감옥 들어간다?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소리를. 기각되면 그래 가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하고 국민의힘 같이 한다? 그게 상상이 되는 소리예요. 절대 같이 안 합니다. 기각되면 해야 될 일이 많죠. 국민들한테.
이랬던 저랬던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 대신에 2년 6개월 동안 본인은 잘했다 하는데 국민들 점수를 못 얻었는데 안에 감옥 들어가니까 45% 50% 나오니까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도 갖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 있는 생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내가 감옥에 있다. 이제는 나는 내 목숨은 끝났다. 어차피요. 좌파들 정권 잡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무리를 몰고 가면은요. 10년, 20년 동안에 못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대통령이 기각돼서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희생해라. 내가 감옥에 있다 생각하고 오로지 대한민국 체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진실된 나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구도. 그게 뭡니까? 기득권 세력들과의 싸움을 하시라는 거야. 정치, 껍데기 정치 기득권, 보수 정당의 껍데기 정치인, 소위 말하는 좌파들의 껍데기. 87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90년 해도 벌써 35년이고 38년간 써먹은 저런 썩어 빠진 운동권 정치 이런 거 청산 다 해가지고 그때 윤 대통령이 국민 화합과 통합도 중요하지만은 뿌리 밖에 있는 윤 대통령 표현하는 반국가 세력, 소위 말하는 붉은 적폐 청산을 하시라는 거야. 그 근본은 뭐냐? 아직도 김건희 여사 국민들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이제 그런 정치 말고 내가 감옥에서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와신상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썰개, 그 썬 썰개를 매일 입에 물고 다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하는 진정성이다. 이제 반 남았잖아요. 반 동안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시라. 뭐 개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좀 그만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개헌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개헌주의자들 내각제 개헌하자 그 개헌이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다 거들났는데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났는데 뭐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 그런 떨어진 얘기들 좀 그만하고, 우리 공화당이 뭐라 했어요? 정말 대한민국을 리셋하려면은 기득권, 돈을 가진 자들, 권력 가진 자들, 언론 방송을 장악한 자들. 권력이란 뭡니까? 국회 권력 가진 거 독재하죠. 좌파들 갖다 놓으니까 헌법이고 지랄이고 법 절차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거를 제대로 자리 잡는 게 윤 대통령이 다시 기각돼서 돌아오셔서 해야 될 일이다. 거기에 바깥에 국민들이 그걸 바라서 수백만이 매주 모여가 하시는 거다. 우리 공화당 같이 밉지만은 정말 그렇지만은 그래도 체제를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하셔라. 만약에 인용되면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래 봐요. 목숨을 건, 제가 지금까지 기각 얘기 인용이 되면은 목숨을 건 용기를 가지고 희생하셔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체제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된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제가 탄핵 판결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 했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불교든 기독교든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대강 예측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이 이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본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올바름을 세우는,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좀 차분해져야 된다. 우리 공화당도 좀 차분해져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19, 20, 21일 뭐 3일 중에 어떤 결론이 난다는 게 대부분의 얘기니까 또 뒤로 미뤄주면 뒤로 미뤄지는 대로 뭐 17년 때는 밤에 다들 올라오셨어요. 밤에 새벽 한 2시쯤 내가 출발해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아침에 대강 아침 드시고 기차 차에 앉아 있다가 그 집회 참석해가지고 9시 되면 대부분 다 와 있었다고. 특히 서울 경기 되시는 분들은 공지가 되면은 뭐 한 이틀 뭐 어쩌면 하루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다들 집회에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가 22일날 집회 공지를 해놨는데, 기각이나 각하가 되시면은 집회합니다. 환영 집회. 근데, 탄핵 인용이 되면 집회 안 하겠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고민들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워크숍, 우리 전체 당원 주요 간부 워크숍을 1박 2일 하지 않고 이제 오후 시간에 1시부터 5시 뭐 제일 좋은 거는 요 옆에 큰 회의실이 하나 있으니까 당사 말고 옆에 거기서 아무튼 1박 2일 말고 오후 4시간 정도 1시에 5시 정도 당 간부 워크숍을 가질 생각이고 우리 당이 당원이 주인인 정당 가는 어떤 행사를 할 때 당원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갈 거냐. 각하 기각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또 인용이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또 집회를 어떻게 다시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할 건가. 이런 부분 인용되면은 딱 한 가지잖아요. 이재명의 나라 안 된다. 이재명은 대통령 시키면 안 되니까. 우리는 정해져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하고 뜻이 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명태균에 걸려가 있는 사람. 저는 얘기하지만 진짜 선거 못 치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명태균에 걸린 사람요. 이제 계속 갑니다. 명태균 말이 민주당의 카드? 명태균 변호사가 뭐라 했겠어요? 명태균 말이 그게 진실이라는 거야. 명태균 말이. 그럼 명태균 계속 떠들어요. 그 다음에 황금폰 다 들고 검사들 다 들고 검찰 다 들고 있잖아. 하나씩 가면 선거 어떻게 치러요? 변명하다 선거 치르나?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조기 대선이 안 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지만은 그런 상황들은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좌파들요, 여러분들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좌파들이 한 석이라도 해가 6석 확보했으면요, 14일날 무조건 끝내버렸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지도부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은, 그림들이 이제 대강 좀 그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구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고, 어떤 식으로 양심적 보수 대통합을 해나갈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차분한 그러한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러한 정치적인 격동의 이 정치혁명의 상황들이 도래를 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뭘 하고 뭘 얻을 것인가 고민도 하셔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 보고,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저희들이 당의 과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시도당 그리고
이제 중앙당직자 모든 분들의 이제 조직 점검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 토요일, 지역에 따라서 일요일일 수도 있어요. 전국 홍보관을 다 우리가 일상 행사 같이 다 전국 홍보관 가동을 또 해주시고, 또 전체 단합을 위한 단합의 시간도 4월 초에 한번 가져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게 정치적인 일정, 제가 막 얘기를 좀 더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당원들이 자꾸 의문이 많은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일정은 기각이 돼야 되고 각하가 되면은 뭐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 하고 윤 대통령이 뭐 같이 안 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은 뭐 그쪽에서 한동훈 패거리들이 나가든지 뭐 쫓아내든지, 그러면 새로운 정당을 만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될 거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런 고민을 생각을 갖고, 인용됐을 경우는 인용됐을 때 같이 우리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본인 집에서 직거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정치의 중심으로 나서서 할 거다. 막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 공화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좀 고민들을 해주기 바랍니다. 조기 대선 구도는 뭐 지금으로 봐서는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면 져요. 지금 하면 진다고. 이게 유일하게 조기 대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투표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투표율. 뭐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가 개입하기가 조금은 힘들어도 또 개입하려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껴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거 개표하다가 도망가는 놈들을 웃겼죠. 국회의원 선거하면요, 자기 졌다 그러면 다 도망가 본다는 개표 참가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전투표 하잖아요. 사전투표 하면은 사전투표에 정당에서 딱 앉아가지고 숫자 시하려는 거예요. 몇 명. 그 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 그거 다 체크해가지고, 크로스 체크하고, 뭐, 막을 수 있는 방법 다 준비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고. 지금은 그런 얘기는 할 때는 아니다. 그 대신에 아무튼, 뭐, 기각돼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2, 4분기, 그러니까 4월 초에 당보 발간이 될 겁니다. 4월 초에. 그 당보, 그 다음에 전단지, 이제 우리가 인쇄를 하면은, 각 홍보관이나 혹은 집회할 때, 이럴 때 많이 활용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수막 투쟁을 저희들이 참 잘하고 있고, 또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어서 다른 데는 현수막을 못 겁니다. 정치 현수막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 공화당의 장점, 모 대학교, 신학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요청이 왔어요. 무슨 요청이 왔느냐? 자기 앞에는 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얘들만 현수막 다 걸려있대. 민주당이고 보수 정당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실국장 회의에서 얘기했어요. 자유대학 선언을 한 데는 다 걸어라. 우리 공화당이 전국적으로 뭐 계명대학교 했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는 그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당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유대학 그런 부분에 현수막 투쟁도 계속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죠. 7시 반. 7시 반에 YTN 뭐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서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뭐 1000명도 안 돼가지고 하는 그 모양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아예 7시 10분에 알람 해놓고 YTN 라디오 치면은 다 더하면 되거든요. 실시간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제가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말을 굉장히 좀 정제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을 쭉 돌이켜 보세요. 제가 했던 대로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도 물론 집회를 하면 동력이 생깁니다.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집회하면 동력도 생기고 뭐 이런데 하면 또 자금도 많이 들어가요.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은 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또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기각되셔서 이제는 21일 날 22일 날 축하 집회를 하고 좀 집회 좀 틈을 좀 더 두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멀리서 시도당 위원장님들 또 중앙당직자분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3월 17일 당대표 주재 연석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